2016년 11월 25일 금요일이죠. 자, 오늘 마무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절제 주식투자연구소 아침 시황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잠시만요. 마우스가 깨지네. 자, 어제 러시아가 좀 1% 넘게 큰 폭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핀란드, 폴란드, 그리고 뭐 프랑스, 그리고 독일, 강보합 정도, 그리고 영국, 그리고 그리스랑 이탈리아가 어제는 좀 조정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마우스가 이렇게 느려지네. 자, 그리스는 최근에 좀 안 좋아요. 그리스가 뭐 총파업 얘기가 좀 나오면서 요즘에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증시 올라가도 지금 전혀 반등을 못하고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요즘에 좀 안 좋잖아요. 정치적 그 불확실성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으로 안 좋은데 이탈리아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개정을 지금 국민투표로 지금 가냐 안 가냐, 지금 요거에 따라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총리가 국민투표 안건이 부결되면은 정부를 해산하겠다 막 이렇게 공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찬성이 올라가냐 뭐 반대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막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증시가 거의 한 올해 기준으로 거의 25% 가까이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어쨌든 결과가 좀 나올 때까지는 이탈리아 증시는 계속 어떤 펀드멘탈로 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는 뭐 거기에 또 이제 은행 쪽도 지금 뭐 부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유니크레딧도 요즘에 유럽의 은행권들 반등 많이 나오는데 이쪽은 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탈리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대부분 지금 뭐 주요 이 국가들은 어제 뭐 상승 흐름이 좀 나왔죠. 뭐 한 0.2%에서 뭐 0.3% 가까이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좀 반등이 나왔던 거는 에너지 섹터들도 좀 괜찮았고요. 최근에 뭐 국제유가 지금 뭐 견조하게 흐름 나오다 보니까 이쪽 섹터들이 좀 심리가 좀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으로 좀 꼽자면 오랜만에 뭐 우리 회원님들한테 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어요. 목소리 혹시 너무 크게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목소리 혹시 크게 들리시나요? 괜찮나요? 적당한가요? 평소랑 비슷한가요? 되게 큰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제약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제약주들이 최근에 지금 제일 약한 게 지금 제약주 섹터인데, 어제는 유럽 증시에서 오랜만에 이 제약주들이 지수 대비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순환매가 좀 돌아간 거죠. 순환매가. 그래서 어제 뭐 슈라이어 제약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은행권은 뭐 최근에 계속 강한데, 바클레이즈도 어제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 나왔고, 뭐 트루오일이나 뭐 이런 쪽 다 괜찮았습니다. BP도 어제는 좀 좋았네요. 그래서 제약주 섹터들이 좀 하락을 좀 멈췄다. 우리가 좀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특징이 좀 자동차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푸조도 어제 좀 강했고요. 그리고 독일에 이 자동차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이쪽도 좀 강했고, 프랑스의 뭐 세노피라는 그 회사 있죠. 글로벌 제약사, 그 한미약품이랑 기술 수출했던 요 기업도 어제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프레제니우스라고 독일의 또 대표적인 제약사 있거든요. 이게 뭐
한국 프레제니우스 코리아 그 한국 제약 그 판매도 하는데 요게 이제 투석 전문 세계 1위 기업인데 요게 어제는 또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독일 뭐 폭스바겐이나 뭐 BMW나 이런 다임러 이쪽도 어제 좀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부 IT 기업들도 어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IT 기업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그 로바틸스라고 뭐 그 건강기능식품 많이 파는 요 대표적인 제약사인데 요것도 어제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아메리카 지수가 좀 쉬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볼 건 없어요. 아메리카 주요 지수 보면 어제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습니다. 보시면 그대로죠. 그리고 페루, 뭐 멕시코 이쪽은 좀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아르헨티나나 나머지 우리 주요 지수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이런 국가들은 어제 뉴욕 증시는 좀 쉬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럽 뉴욕 증시는 사실 뭐 볼 건 없어요.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고 아시아 증시 보죠. 아시아 증시. 근데 어제 좀 얘기 하나 나온 거를 좀 뭐 소개해드리면 미국 얘기. 그 트럼프가 당선 전에 뭐 주장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뭐 공약들 뭐 이렇게 되게 뭐 극단적인 공약들 있죠. 뭐 이민자를 뭐 추방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 전통 산업 뭐 이런 화석연료 쪽 뭐 이쪽을 뭐 더 키우겠다 그러면서 파리규 이런 협정은 폐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 그 오바마 케어도 그것도 폐지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 이민자들을 뭐 추방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렇게 좀 완화된 거죠.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도 폐기는 아니고 제한적으로 지지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그리고 오바마 케어도 폐지는 아니고 이것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 놓는 거죠. 오바마 케어도 일부 항목은 뭐 존속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우리 회원님들이 알고 투자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TPP는 요거는 제가 요거는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뉴스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PP도 지금 이게 뭐 사실상 폐지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요거 이따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아시아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는 뭐 일본이 뭐 진짜 쉬지 않고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0.9% 추가적으로 좀 반등 나왔고요. 완전히 그냥 뭐 트럼프 득을 제대로 본 국가가 지금 미국이 사상 최고인데 지금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어제는 좀 많이 약했죠. 그리고 대만, 그리고 홍콩 H,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쪽이 어제는 신흥국은 대부분 좀 약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를 보면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어제 한 5% 정도 올라갔거든요. 5%. 근데 이게 뭐 차트로 보면은 반등이 좀 나오고 뭐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다.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완전히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주들은 거의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일본 이 엔저 현상이 다시 좀 부각되면서 혼다도 마찬가지고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은 살짝 소폭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 하루 만에 그냥 급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주들이 어제 거의 뭐 한 5% 정도 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일본 증시를 이끌었다.
최근에 요 수출 섹터들, 그리고 뭐 산업재들 요런 쪽 다 지금 강한데요. 거기에 이제 증권, 뭐 금융 요쪽까지 좀 강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 다 신고가예요. 지금 일본 증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들이 다 요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부러운 거죠, 우리는. 자, 코스피 한번 보죠. 코스피는 완전히 왕따를 당했죠. 어제 0.84% 정도 조정이 좀 나오면서 시가총액 1300조를 지지하지 못하고 좀 급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종목이 한 190개 나왔고요. 어제 진짜 뭐 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았어요. 하락 종목 한 630개, 그리고 뭐 일부 어떤 의료 정밀 요런, 그리고 은행권 요쪽 빼고는 그냥 뭐 전체 그냥 뭐 다 하락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제는 약했으니까 어제 다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가 어제 오랜만에 또 며칠 또 순매수 좀 들어오나 했는데 어제 하루 만에 다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네요. 기관이 어제 한 1000억 정도 받쳐주고 개인들은 좀 눈치를 봤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어제 또 안 좋았던 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600포인트를 또 깨버리면서 1.3% 장중에 거의 한 1.5% 이상 급락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체감 지수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올라가는 거 한 300개, 내려가는 거 한 800개니까 돈 벌기 어려운 시장인 거죠. 외국인들이 한 57억, 그리고 기관이 한 9억, 개인들이 한 8억 정도. 뭐 외국인들은 좀 사줬으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코스닥은요, 그래도 주인이 기관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주인은 기관이거든요. 코스피의 주인은 이제 뭐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한다는 거죠. 기관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와야 코스닥도 심리가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지금 해외 시장 보면은 이제 제약주들이 조금 그래도 진정을 한 모습이니까 우리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죠. 거기에 지금 뭐 그 트럼프 어떤 공약들도 조금씩 이렇게 완화되고 있으니까 파리 기후 협약도 제한적 지지로 이제 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쪽 섹터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뭐 신재생 섹터들 이런 것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바마 케어 때문에 이제 또 뭐 제약주들도 안 좋고 뭐 그랬는데 최근에 뭐 임상 실험도 많이 실패하고 이랬는데 이 뭐 신약 기대감이 있었던 뭐 이런 기업들은 뭐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없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제약회사라는 게 되게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좀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이 제가 판단했을 땐 좀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기회로 또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코스닥은 어떤 옥석을 좀 가려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도 지금 문제는 중국이니까 중국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잘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침 그 주요 뉴스 한번 보죠. 자, 미국이 TPP 폐기, 중국 띄워주는 결과를 낳을 것, 뭐 이제 이랬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TPP를 폐기하게 되면 중국이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TPP가 폐기되면 지금 요게 미국이 주도하면서 그 환태평양 그 경제 동반자 협정 요거를 미국이 사실 주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요게 만약에 이제 미국 쪽에서 요걸 안 한다 그러면 중국이 새롭게 또 주도를 해서 뭔가 이런 경제 협정을 또 맺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RCEP라고 지금 한국이 여기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요 RCEP를 가입한 국가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어떤 그 개방을 하는 거죠. 무역 개방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TP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합의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거는 뭐 이렇게 완전 개방 뭐 방식이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점진적 개방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요걸로 아마 미국을 제외하고 뭐 유럽이나 뭐 이런, 그리고 지금 미국 제외한 이런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 요런 걸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그래서 요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는 아니니까 TPP 폐기가 아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어떤 다른 식의 어떤 동참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미국이 지금 중국 때문에 뭐 일자리 뺏기고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고용이 뭐 안 좋고 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생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게, 미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단 말이죠. 예, 중국 기업들이. 그러면 중국에 대한 중국 기업들을 만약에 이렇게 제재를 좀 가한다 그러면 미국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질 텐데, 그러면 미국의 어떤 고용이 불안해질 테고, 예, 그럼 미국 기업들이 고용이 불안해지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 임금이 올라가기가 어렵고,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이 어떤 소비 그리고 고용, 실업률 이쪽에 타격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완화적인 어떤 뭐 정책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좀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죠. 자, 두 번째 뉴스. 메르켈이 선거 전에 이제 사선에 이제 다시 도전하는 거죠. 그 키워드가 이제 반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르켈 총리, 그 독일 총리죠. 예, 요 총리도 지금 트럼프를 뭐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그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 되게 강력하게 좀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떤 그 개방과 뭐 이런 고립 이런 사이에서 개방이 좀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쪽이거든요. 이 메르켈 총리는. 그러니까 독일도 어쨌든 유럽에서는 뭐 최대 강국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선진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립주의보다는 다자주의 쪽으로 좀 더 확산을 해야 되고, 독일은 그런 쪽으로 뭐 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TPP가 독일은, 그러니까 TPP 뭐 이런 쪽 뭐 폐기되고 뭐 전 이제 주요 국가들이 어떤 고립주의로 가게 되면 독일 정부도 중국이 어떤 주도하는 뭐 이런 무역 협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경계를 하니까 지금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강도 높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중국에 그러니까 주도권을 넘겨주기 싫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도 좀 이러한 입장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런 좀 피해를 많이 봤던 기업들은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뉴스 한번 보죠. 자, 미국이 보호무역,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걱정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최근에 뭐 사실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중국이 뭐 조정도 나올 법한데 전혀 조정이 안 나오고 있어요. 중국 증시가 뭐 3,200포인트에서 뭐 그렇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뭐 내려가지도 않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의 어떤
위협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어떤 중산층의 일자리를 지금 빼앗는다는 그런 논리에서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랑 가까워지지 않으면 미국이 고용 창출이 어려운데 미국 대표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는데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GM도 있잖아요. GM. GM이 미국이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는 최고 큰데 GM은 이미 중국 쪽 자동차 판매량이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이폰도 애플도 지금 미국 내에 파는 것보다 그 중국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폰이. 지금 다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의 성장성을 보는 거는 향후에 2020년, 30년 이때까지 중국의 증산층이 늘어나는 게 우리가 중국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인구가 한 5억 명 중산층이 거기에 이제, 그리고 중국이 정말 이제 빠르게 성장해서 한 10억 명 이렇게 됐을 때는 소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근데 지금 중국 빼놓고 미국이 이렇게 자기네만 잘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지금 많이 빠진 것들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피해를 본 것들.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 뉴스 한번 보죠. 자, 의혹투성이 면세점 추가. 그래서 검찰이 롯데를 좀 정조준한 것 같습니다. 롯데가 지금 그 제2롯데월드 있죠, 그 월드타워점, 거기 지금 면세점을 뺏긴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롯데 입장에서는 그 한국에 랜드마크를 짓는다 그러고 120층짜리 빌딩을 지었는데 거기에 면세점이 없어 버리니까 롯데가 지금 거기가 안 그래도 지금 적자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리를 뭘로 메꾸냐,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새롭게 지금 사업자를 추가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다시 그 입찰 준비를 하고 있죠, 대기업들이. 근데 요게 롯데가 어떤 로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지 검찰 쪽에서 좀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실은 정부가 이런 걸 손댈 게 아니라 원래는 면세점, 그러니까 추가 사업자를 주면서 경쟁을 심화시키면 이게 전체가 사실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기간을 더 연장해주고 이런 걸 완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사업자로 가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대기업 쪽에서 지금 추가로 3곳을 더 선정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러니까 선정하기로 한 결과 과정이 조금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요게 아마 비리가 좀 만약에 포착이 된다 그러면 롯데는 면세점 영영 못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뭐가 나오게 되면 롯데한테는 정말 안 좋은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제2롯데월드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는 이런 그냥 건물이 되는 거죠. 백화점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빌딩 높다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롯데에서 아마 엄청나게 현금을 까먹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SK도 지금 워컬 면세점을 뺏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SK 쪽도
지금 뭐 검찰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제 네트워크스도 좀 조정이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걸 로비를 했다 그러면 급한 쪽은 롯데였기 때문에, SK도 만약에 그랬을까 뭐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롯데는 그랬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쪽은 뭐 이런 이슈로 조정이 나오면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롯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뉴스. 자, 마일스톤 조건 다 공개하라. 지금 제약사 기술 수출 비상이 좀 걸린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에서 제약사들한테 기술 수출하게 되면 마일스톤 방식을 다 공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 얼마 받고, 임상 뭐 1상 실험 성공하면 얼마 받고, 2상 얼마 받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제 공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재무제표 그 방식이 건설사들이 바뀌었거든요. 그 건설사들도 공정률, 그러니까 매출의 한 5% 이상 차지하는 거 공정률을 다 공개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돈 받는 이런 금액까지도 다 공개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재무제표 표기 방식이 바뀌었는데, 제약사들도 이번에 한미약품이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규제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사들이 지금 난처한 상황이고요. 근데 요게 그냥 공개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해외 제약사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유지가 그래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공개해 버리면, 만약에 단계별 임상 뭐 실험을 진행한다 그랬을 때 뭐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쵸? 뭐 1상 성공하면 얼마 주고, 2상 성공하면 뭐 얼마 주고, 그래서 뭐 최종 뭐 착수금이 뭐 이렇게 얼마 되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느 단계가 뭐 좀 어려운 단계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조건에 뭐 성공하게 되면 뭐 금액이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꺼리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 후보 물질들이, 제약사들이 뭐 만약에 뭐 한 5군데가 있다. 한미약품도 이런 후보 물질이 있고, 뭐 글로벌 제약회사에도 이런 후보 물질이 있다. 이러면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제약사가 우리나라 제약사한테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너네 거 기술을 사겠다 이러는 건데, 만약에 뭐 같은 조건인데 얘는 공개해야 되고 얘는 공개 안 한다 그러면 얘한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기업들은 이거는 좀 악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재가. 그래서 요게 제가 아까 오전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신약 기대감 없던 제약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뭐 성장을 내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괜찮겠죠. 그렇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6번째 뉴스. 중국 배터리 만리장성이죠. 중국. 한국 기업이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뭐 빠르게 좀 얘기해 드리면, 중국 기업들이 지금 뭐 배터리, 이 2차 전지 배터리 쪽 지금 뭐 세계 1위 기업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지금 뭐 빠르게 지금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이 ATL, 그 삼성의 그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공급했던 ATL이랑, 그리고 BYD, 요런 쪽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중국 기업들한테 이제 좀, 그러니까 보호무역 이런 걸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소재 어떤 의존도가 한국 기업한테 높으면 중국 기업들이 이런 거 뭐 제재 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요쪽으로 좀 빠르게 좀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음극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하는 기업들이 중국이 지금 점유율 확대하면서 한국 기업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스코 계열사 중에 하나 있는데 요 기업이 아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캠텍이죠. 포스코 캠텍이라고 요 기업이 이제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요게 천연 흑연을 주 원료로 사용해서 공급을 하는데 요게 좀 요쪽 업계에서는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흑연이 우리가 연필심 얘기하는 거죠. 연필심. 요거를 공급하는 기업이 포스코 쪽에 있는데 요 기업이 지금 내년에는 좀 좋아질 수 있고 중국 이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7번째 뉴스. 자, 삼성 모바일 D램 점유율이 지금 65% 가까이 뭐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을 한 것 같아요. 삼성이 지금 사실은 갤럭시 모바일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팔 게 없잖아요. 노트가. 팔 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160만원 이 언저리를 지키고 있는 거는 모바일 D램 그리고 PC D램 어쨌든 D램 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PC 이 D램 쪽 모바일 D램 쪽 합쳐서 뭐 점유율 거의 50% 넘어갑니다. 거의 독점 구조예요. 지금 삼성이. 그렇게 되면 뭐 다른 기업들이 삼성 빼고는 뭘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D램이 뭐 이제 앞으로는 모바일 쪽도 들어가고 PC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자동차 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내년에 뭐 새롭게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삼성이 어떤 새로운 신고가 랠리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로 삼성이 지금 다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크게 되면 삼성전자가 진짜 분기당 한 10조도 벌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넘어가고 8번째 뉴스. 셀바이오텍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평가 지금 상황인데 제가 아까 신약 기대감이 없고 많이 빠진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좀 봐도 된다고 했는데 셀바이오텍이 그런 좀 기업들이에요. 이런 거는 뭐 사실 신약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고 요 기업은 이제 유산균 만드는 기업이니까 유산균 코팅하고 그런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관심 갖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약주들이 이 제약 평균 밸류에이션이 20배가 넘어가거든요. 20한 3배 정도 됩니다. 제약 평균으로 따졌을 때 뭐 많은 거는 막 100배 넘어가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셀바이오텍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내년 실적 감안하면 20배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4만원 주가가 그러면 물론 뭐 자산 가치 대비는 높은데 이 주가 수익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에요. 내년에 한 15배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관심 있게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기업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빠진 것들 중에. 자, 오늘 금요일이죠. 마무리 잘해갖고 주말 행복하게 좀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 주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부자되는 절제 주식투자연구소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고맙습니다.